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태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이 퀄리타스라는 말 자체가 퀄리티의 라틴어 발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 IP 회사이고 인터커넥트 전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오면서 여러 개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리면서 단연 가장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과 제가 영상을 늦게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밑밥을 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제일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 영상이 5번째 시도하는 영상입니다. 앞전에 4번 찍은 거는 4번을 제가 녹화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4일째 시도를 했는데 그 4일 모두 제가 영상을 완료를 못했어요. 도저히 송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지금 찍고 있는데 5일째죠. 계속 영상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도저히 영상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완벽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보다는 제가 공부했던 과정들을 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IPO를 설명했던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이 영상을 10번을 봤는데도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디일렉이라고 하는 채널에서도 2차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한번 했고요. 상장 전에 했고 그리고 상장 직전에 4개월 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3가지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두호 대표이사님이 말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2가지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라이센싱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디자인 서비스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테마를 보면 반도체 IP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또는 인터커넥트 사업을 테마로 가져가고 있고 인공지능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칩넷 기술과 CXL, HBM을 잇는 차세대 핫한 이슈죠. CXL이라고 하는 테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넷, CXL 관련주 하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꼭 거론이 되는 종목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동종업종으로는 상장된 회사만 바라봤을 때 국내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해외에는 ARM, 알파웨이브, 시놉시스, 케이던스, 램버스 등이 있습니다. 회사 개요는 IR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데이터 전송량이 폭증하고 있죠. AI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대표적으로 테슬라에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인 도조 컴퓨터를 이렇게 공개를 했죠. 거기에 보면 테슬라가 직접 개발한 D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3000개가량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 3000개가량 되는 프로세서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송을 초고속으로 원활하게 인터커넥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로 앞으로 계속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커넥트 인터페이스 IP를 설계하는 퀄리타스 반도체 사업 영역도 점점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 퀄리타스 반도체 전반적인 사업 영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 시스템 보드 안에 메모리 칩도 있고요. CPU, GPU도 있을 거고 NPU도 내장이 되겠죠. 그리고 칩넷 기반으로 한 HBM 그리고 다양한 프로세서 다이들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내장되어 있는 반도체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CPU가 메모리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칩넷과 다양한 메모리 CPU가 또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회로가 그려져 있죠.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어떻게 설계를 하냐, 도로를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동차의 유동량이 원활해지고 여기 그림과 같이 이런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도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반도체 내에서도 이 인터페이스, 이 회로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설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터커넥트, 인터페이스 IP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IP를 설계하는 게 퀄리타스 반도체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는 원활하게 차량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인터커넥트 기술을 IP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뭐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 ARM,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도면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팹리스 업체들에게 반도체 IP를 판매하는 그런 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 이제 매출 발생하는 수익 모델이 라이센싱 비용이고요. 처음 공급할 때 라이센싱 비용이 발생하고 계속 이 SOC 업체에서 팹리스 고객사들이 이 해당 IP를 사용할 때마다 판매되는 개수에 따라서 받는 또 러닝 로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에는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있을 거고요. 이런 매출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없는 롱테일 비즈니스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이폰 14 프로로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는 게 12 미니였어요. 근데 12 미니가 3년 전에 나온 핸드폰인데도 불구하고 팔립니다. 중고로 내놓자마자 팔렸어요. 이틀 만에. 그렇다는 거는 과거의 아이폰 12도 판매가 되고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새로 구매한 아이폰 14도 완전 최신 폰은 아니지만 14도 저 같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는 거고 15도 물론 수요가 있겠죠. 이런 거는 비록 오래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에 맞는 다양한 수요층들이 있고 해당 제품에 필요한 생산 라인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 제품뿐만 아니라 과거의 제품 28나노급에서 4나노까지 다양한 이 제품 라인업에 맞는 IP가 계속 개발되면서 꾸준하게 매출이 누적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를 안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도 없기 때문에 라이센싱, IP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반도체 IP 회사들이 갖게 되는 영업이익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3년 동안의 매출액이 186%가 증가했다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핵심 인터페이스 IP 파트너로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속적인 매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일렉에서 2년 전에 상장 전에 했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그때는 직원이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상장하기 직전에 152명까지도 직원이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앞으로는 한 200명까지 최종 직원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직원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IP 업체들의 그 특징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가는 탕감비는 없지만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신생 기업이 이렇게 계속 인력을 보충한다는 거는 물론 대표이사가 어떤 자신들의 비전을 잘 어필하고 그런 핵심 인력들을 구축하는 능력도 있겠지만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만큼 미래의 지향적인 장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IP 라이센싱 계약 수주도 52건 이상으로 계속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김두호 대표이사의 이력을 볼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 출신이시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셨던 또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 멤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대학교 출신들이 좀 많은 게 눈에 띄고요. 삼성전자 출신, LG전자, DB하이텍, 이런 반도체 회사 출신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IP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서브 라이센싱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IP를 같이 개발을 도움을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인터페이스 그 규격이라고 했던 미피와 디스플레이 칩셋, PCIe 이런 데서 나오는 라이센스가 꾸준하게 매년 15개, 16개, 22개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제품 라인업들, IP 라인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0기가급 서데스와 PCI 6.0 파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7개 회사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PCI 6.0은 5.0보다 속도가 2배 빠릅니다. 그리고 서데스라고 하는 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고 밑에 내려가면 서데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서데스 회로 개념도인데요. 이 시스템 온 칩, 이 두 개의 칩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보시면 여기 보면 병렬 데이터로 이렇게 회로가 설계가 되어 있죠. 병렬은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병렬로 가게 되면 속도가 느린데 이 병렬 데이터를 100기가급 직렬 데이터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스템 온 칩으로 넘어왔을 때는 다시 병렬로 전송이 되고 다시 반대로 넘어갈 때는 또 직렬로 변환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서데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그래서 너네가 판매하는 게 어떤 거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판매하고 있는 IP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미피가 있고요. 두 번째로 PCI와 서데스, 그리고 세 번째 디스플레이 칩셋이 있습니다. 미피는 이 M이 모바일의 약자예요. 그래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카메라가 대표적이죠. 카메라에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C파이라고, 이 C가 카메라 약자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D가 약자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C파이, D파이 하면 C파이는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건 D파이다. 그리고 나머지 뭐 PCI 슬롯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PC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PCI 이 규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PC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 PC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현재 적용되는 표준 규격이 이 PCI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C파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또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D파이가 여기 또 활용이 됩니다. 세부적인 기술 용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판매하는 IP 종류가 미피, PCI, 디스플레이 칩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IP들인데요. 미피가 있고요. PCI 서데스가 있고 디스플레이 칩셋이 있는데 진한 색으로 되는 게 이미 지금 양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흐린 색으로 된 거는 이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 양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표입니다.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14나노뿐만이 아니라 3나노급도 현재 지금 개발이 들어간 상태로 지금 보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라인업을 이렇게 늘리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아까 좀 지나갔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고객이잖아요. 이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뭐 팹리스나 이제 뭐 SOC 그런 이제 공급 업체겠죠. AMD나 인텔,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파운드리에 자신들이 구매하고 싶은 IP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3나노 공정의 모바일 IP를 주세요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파운드리에 접촉을 하면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팹리스 업체들에게 이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3나노 공정이죠. 여기가 3나노입니다. 5나노, 18나노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3나노 공정에 보면 지금 표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여기 3이 비어있죠. 표준 규격 3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나노 공정에서는 표준 규격 3이 없으면 이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표준 규격 3이 없다 3나노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TSMC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 라고 하면 TSMC는 판매를 할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 표준 규격 1, 2는 있지만 표준 규격 3이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IP를 각각의 표준 규격별로 다양한 IP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팹리스 SOC 업체들이 이 파운드리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공정의 IP를 달라라고 했을 때 각각의 다양한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는 점점 더 많은 IP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인텔에서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를 한 게 지금 PCI 5.0이죠. 이건 양산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DDR5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PCI 5.0이고 여기에서 속도가 이제 2배 빠른 게 PCI 6.0인데 이거는 지금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CXL입니다. 투자 설명서에도 나와 있긴 해요. 한번 볼까요? 투자 설명서에 보면 CXL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나오는데 CXL은 고속, 낮은 지연 시간, 고대역 폭을 가진 새로운 오픈 표준 인터페이스로 2019년에 인텔이 주도하여 개발하였다라고 합니다. CXL은 주로 GPU와 가속기 간의 통신을 개선하고 메모리 및 I/O 자원을, 인풋 아웃풋이에요. 이런 입출력 자원을 공유하면서 시스템 성능과 확장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거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DDR 이런 메모리 같은 경우에 CPU가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얘는 저장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고받다 보면 지연이 발생하죠. 그리고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CXL은 요거를 이제 링크를 통해서 다양하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CPU가 꼭 DDR에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메모리를 통해서도 이제 읽기 쓰기를 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링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속도를 개선시키고 메모리를 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CXL에 활용되는 인터페이스 표준이 아까 설명드린 PCI입니다. 그래서 그 PCI가 이 CXL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PCI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퀄리타스 반도체죠.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어요. 네, 이 뉴스인데요. 늘어나는 AI 수요, 반도체 신시장 열린다. 2월 20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 지금 HBM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이닉스의 승리였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후반전에는 2차전에는 HBM으로 당한 서력을 우리가 이제 CXL로는 뒤지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CXL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약 19조 9,300억 원 규모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CXL에 대한 설명이 다시 여기 나오는데 CXL은 중앙처리 장치 CPU나 GPU, DRAM, 저장 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그러니까 CXL은 인터페이스 기술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다수의 장치를 한 번에 연결을 하는 그런 링크 기술입니다. 장치별 인터페이스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를 늘리는 그리고 메모리를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인터페이스가 CXL인데 지금 삼성전자와 SK가 이 분야에 있어서도 서로 뒤처지지 않고 우위에 가기 위해서 앞다퉈서 여기에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HBM뿐만 아니라 CXL을 만들면 여기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규격이 또 표준 규격 IP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퀄리타스가 만들기 때문에 퀄리타스에 대한 또 주목을 계속 또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다시 자료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CXL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규격이 PCI예요. 그래서 CXL이 데이터 전송을 주고받을 때 활용이 되는 인터페이스가 PCI이기 때문에 이제 퀄리타스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칩넷이 또 나오죠. 칩넷. 아까 CXL은 PCI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칩넷은 UCI를 활용합니다. 이 UCI의 이 CI가 칩넷 인터페이스 약자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UCI는 용어 자체가 칩넷에 활용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칩넷의 기술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칩넷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다양한 다이들을 여기 SoC 안에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모놀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다이 안에 다양한 칩들을 이렇게 한 다이 안에 구성을 한 건데 여기에는 이 SoC 이 안에 이 다이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서 다이 투 다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D2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장 좋은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그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하나로 만들어진 한 단위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시스템 원칩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게 A라는 파운드리에서 만든 거고 요게 B라는 파운드리에서 만든 거고 이게 C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제품들을 여기다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최신 장비뿐만이 아니라 제품 사양에 맞춰서 좀 그 사양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에 또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칩넷을 어떻게 패키징 할 거고 또 어떤 식으로 구조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기술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면요. 지금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요 기사인데요. 칩넷 인터페이스 IP 관련해서 국책 과제 주간 기업으로 퀄리타스 반도체가 선정이 됐어요. 퀄리타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진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 마이크론이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 칩넷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아까 고속도로에서 그 도로를 구축하는 게 인터페이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했다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한마디로 뭐 교통 정리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차는 일로 가시오, 저쪽 차는 절로 가시오라고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컨트롤러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고 칩넷을 이렇게 패키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마이크론이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아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들이 이런 생태계 안에서 각각의 장점들을 활용해서 국책 사업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SoC 제조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IP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2026년에 매출 640억을 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능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매출 성장은 연평균 91.4%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잖아요.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IR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와 뭐 재물을 좀 간단히 한번 보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저에게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준비해 봐라라고 했던 시점이 아마 요 근방 무렵이었는데 제가 이게 어영부의 영상을 이렇게 빨리 못 올리는 그런 가운데 조금 지금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예요. 어제 보니까 9.94%가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은 39,250원이고 시총은 3,829억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재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걸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재물을 보면 작년 2022년 재작년이죠. 2022년에는 10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과연 26년에 650억을 기록을 할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충분히 IP 회사는 가능하긴 하죠.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종가로 9.94%가 올라서 39,000원대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매물대는 지금 43,000원 요 부근에 가장 매물대가 좀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좀 거래가 동반된 아직까지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지금 미장의 엔비디아가 뭐 14% 이상 장중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최근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이런 좀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 흐름을 당분간은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21선, 요 빨간 선이 21선이죠. 요 21선을 이탈한 금액대가 아무래도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라인 안에서는 뭐 신규로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뭐 분할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투자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려운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제가 공부를 했지만 또 그것과는 또 다른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HBM이 나와서 공부를 했더니 또 CXL이 튀어나오고 CXL을 공부하고 있었더니 또 요즘에는 또 뭐 AGI인가요? 뭐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GI 뭐 이런 용어들도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공부하기가 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너무 부담을 갖고 공부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통해서 우리 김 대표님이 또 라이브 방송도 요즘에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매번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제가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재미있게 이렇게 투자 공부하시면서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종목올림픽과 우리 김 대표님의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